예, 우리 지난 시간에 선형대수 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AX X 찾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A가 m by n이면 이렇게 쓴 거는 A는 m by n 행렬이면서 그 요소가 전부 다 실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B는 여기 있고 X는 여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식의 수가 m개, 미지수의 수가 n개인 선형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모든 행렬 벡터의 원소 전부 다 실수인데,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얘를 일반화해 봤어요. 어떻게 일반화했습니까? 실수끼리 더하고 곱하는 연산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 모든 것을 필드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제 실수의 집합과 실수끼리 더하고 곱하는 연산은 필드의 특수한 사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걸 일반화했어요. 그래서 일반화한 거, 물론 필드가 먼저 정의돼야 되니까 이렇게 일반화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씁시다. 그냥 이게 먼저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벡터끼리 더하는 거 또는 벡터와 스칼라랑 곱하는 것이 만족하는 성질이 또 나열되어 있죠. 그것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또는 추상적인 대상을 벡터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필드를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를 스칼라,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를 벡터. 그래서 스칼라랑 벡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소 좀 지리하긴 하지만 스칼라가 뭐냐, 벡터가 뭐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가 스칼라다 또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벡터란 크기와 방향이 다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좀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모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정의죠. 마치 x가 a로 감에 따라서 fx가 l로 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엄밀히 정의하는 것에 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껏 일반화 해놓고 나서 다시 요걸 주로 다루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뭔가 괜히 일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괜히 한 건 아니다. 우리가 괜히 할 이유는 없죠. 시간도 없는데 괜히 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 후반부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AX는 B라는 선형 방정식을 이렇게 조금 동적으로 이해를 해 볼게요. X가 사는 세상 Rn이죠. X가 사는 세상이 Rn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한하게 그리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Rn은 사실 유한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이 유한한 노트에다 그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린 건데, 하여튼 이렇게 그린 게 뭔가 유한하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거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x는 이 안에 살아요. x는 이 안에 살아요. 그리고 b는 어디 삽니까? b는 이 안에 삽니다. ax, b 되는 x가 있다면 그 x는 당연히 a를 곱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벡터와 행렬을 조금 구별해서 보고 싶어요. 행렬은 벡터에 작용을 해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뭐 행렬이 m by n이고 뭐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벡터를 행렬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보는 것보단 어느 한 가지 시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벡터와 행렬을 구별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선명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행렬은 벡터에 작용을 해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작용이냐면 선형작용이에요. 여러분 선형함수 알죠? 그렇죠? 결국은 행렬은 선형함수. 벡터 정의역도 벡터 공간이고 치역도 벡터 공간인
그런 선형함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요 AX라는 함수가 선형함수다. 이게 선형함수라는 함수라고 쓰면 요 B를 변수처럼 보는 게 나을 테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아무 상관없죠. 얘는 AX가 되는 거죠. 요 AX라는 함수가 X의 선형함수다라는 건 여러분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AX가 선형함수인 건 분명한데 AX가 선형함수임을 보이시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벡터 공간 X에서 벡터 공간 Rn에서 또 다른 벡터 공간으로 Rm으로 보내는 함수가 선형이면 그 선형함수는 반드시 행렬 곱하는 형태이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AX는 선형함수다 쉽게 확인할 수 있죠. AX는 선형함수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X의 함수 F가 선형함수면 그러면 어떤 행렬 여기 있는 B랑 A랑 헷갈리지 않게 다른 걸 쓴다고 하면 어떤 B가 존재해서 Y는 BX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얘기랑 다르죠? 위에 있는 얘기는 AX는 선형함수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선형함수는 다 행렬 곱하기 뿐이다. 다르게 생긴 선형함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역이 벡터 공간이고 치역도 벡터 공간인 경우에. 그러니까 AX는 어떤 특수한 선형함수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선형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은 선형연산자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봐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고 싶은 이유는 그런 관점이 AX, Y 되는 X를 찾는 문제를 푸는데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약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자, 이제 여기는 Y라고 쓰니까 그 똑같은 Y라고 쓰면 좀 헷갈리니까 이건 이런 모양으로 씁시다. 내가 이제 다시 Y라는 기호를 바로 밑에 쓸 건데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자, 이제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할게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 Y는 T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Y의 초기 조건은 Y0이고 X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T가 음수일 때는 관심 없고 T가 0 이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미분방정식 어떻게 풀죠? 미분방정식 Y는 파티큘러 솔루션과 글쎄 이렇게 못 쓰나? Y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합이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입력과 같은 형태고 입력은 상수니까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런 형태예요. 알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항상 지수함수죠. 왜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동차해가 지수함수인 건 동차해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y인데 얘가 0이 되려면 뭔가 미분하고 나서 생김새가 바뀌지 않아서 뭔가 상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미분한 거와 원래 함수의 생김새가 같아야 되겠지. 그런 함수 뭐 있습니까? 지수함수 뿐이죠. 그래서 동차에는 지수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함수의 조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A를 먼저 구했죠. 여기다가 Y 대신 A 대입하면 A는 상수니까 결국은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C는 이제 초기 조건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C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서 T 대신에 0을 넣으면 1 더하기 C가 Y0이 되니까 C는 Y0 빼기 1이 돼서 결국 YT는 1 더하기 Y0 빼기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얘가
특수해고 얘가 동차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입력과 같은 모양의 특수해 구하고 그 다음에 입력이 없을 때의 해인 동차해 구해서 더하는 거예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갈게요. 다시 원래 문제. 이 문제가 풀린다면, 이 문제 풀 수 있다면, 이런 꼴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오늘 확인할 거예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리고 XH는 뭐냐 하면 AX는 0되는 X예요. 그래서 왜 H라는 첨자를 썼는지 알겠죠? 호모지니어스 바로 그 H예요. 그리고 물론 XP는 이걸 만족하는 특정한 XP고. 그러니까 이 선형 방정식의 답도 동차에 더하기 특수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 미분 방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선형 방정식에서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오늘 확인할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공부를 했을 테고요. 둘 다 어때요? 입력이 없을 때의 해와 입력과 관련한 해의 합으로 전체 솔루션을 표시했죠. 그래서 특수해 더하기 동차해가 여기서도 답이고 위에서도 답이에요. 자,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세상에는 우연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똑같은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 염두에 두고 행렬은 선행 연산자다. 그래서 AX가 Y가 되는 X를 찾는 건 A라는 함수의 그 구조, 생김새, 특성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의역은 벡터 공간 Rn, C역은 벡터 공간 Rm. 그래서 벡터 공간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만 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벡터 공간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도 또 AX는 Y라는 선형 방정식과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부분은 놓칠 수 있지만 그 전체의 흐름은 잘 따라가자고요. 나무 한 그루는 못 볼 수 있지만 숲은 보자고요. 그리고 그 숲은 이 그림이에요. 자, 벡터 공간도 집합으로 구성하죠. 그렇죠?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집합, 당연히 집합이에요. 그러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도 있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은 그러나 항상 벡터 공간은 아니에요. 이런 예를 보면 되겠지. 이 예. 자, 이거 전체 2차원 벡터 공간 R2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R2를 내가 2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사실은 차원이라는 말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R2를 왜 2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미리 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도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차원 벡터 공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차원은 대체 뭐지?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그건 아주 바른 문제의식이에요. 자, 이 R2의 부분 집합 이렇게 유한한 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거 벡터 공간입니까? 벡터 공간인지 확인하려면 여기 있는 그 10개의 조건 다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벌써 이것만 봐도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그 원소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해도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엄청나게 큰 스칼라, 여기다가 엄청나게 큰 스칼라, 엄청나게 크지 않도록 좀 충분히 큰 스칼라를 곱하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한한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될 수 없어요. 그럼요, 예컨대 일상화는 어떻죠? 일상화? 이건 유한하진 않죠. 하지만 이것도 벡터 공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벡터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게 만들려고 일상안과 삼상안의 합집합을 생각하면 이것도 또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와 얘를 더했을 때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정하면 벡터 공간 아니게 되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R2의 부분 집합 중에서 벡터 공간인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 벡터 공간 같아요? 이거 10개 다 만족합니까?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만족해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집합,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벡터 공간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 요거. 자, 여기 서브스페이스라는 말 아직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요거 좀 나중에 보고. 자, 0만 포함하는 원소가 0밖에 없어요. 이거 벡터 공간입니까? 원소가 0 하나야. 꼭 원소가 여러 개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1번부터 10번 다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0만 포함한 집합도 벡터 공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것 두 종류밖에 없을 것 같아요. R2의 부분 집합 중에서 R2 전체 빼고 벡터 공간인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점들의 집합과 원점만을 포함한 집합, 이 두 종류뿐일 것 같아요. 자,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서 스스로 벡터 공간인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름을 주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주냐 하면 부분 공간이라고. 주어진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U가 스스로 벡터 공간이면 그 U를 부분 공간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सब셋 치면서 벡터 스페이스인 걸 सब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분 공간은 스스로 벡터 공간인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봤던 예로 돌아와서 R2의 부분 공간이 어떤 것인지 찾아본 거죠. 이미 두 종류가 있었죠. 그럼 이제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당연히 여기 있는 그 10개의 조건에서 V를 U로 바꿔놓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U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다 성립하면 U가 벡터 공간이니까. 그래서 V의 부분 집합 U가 벡터 공간인지는 이 10개의 조건에서 V를 U로 바꿔놓고 따져보면 돼요. 그런데 보면 V가 이미 벡터 공간이고 U가 거기에 일부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자동으로 성립하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V를 U로 바꾸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들이 그거는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겠죠. 나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나머지가 1번하고 6번이에요. 즉 벡터 곱과 스칼라 합이 당연히 V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
U에 대해서도 닫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나머지 2번부터 5번과 7번부터 10번은 U가 V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로 그냥 당연히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U 가지고 확인할 땐 10개를 확인하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A, B는 임의의 스칼라고 X, Y는 U에 있는 임의의 벡터예요. U에 있는 임의의 벡터. 그러면 U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의 선형 조합이, 임의의 선형 조합이 U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U가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안 따져도 되는 게 U가 V 안에 있고 V에 포함되어 있고 V가 10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부분 공간의 정의와 부분 공간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R2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렇게 선형 조합에 대해서 닫혀있는, 즉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거는 원점만을 포함하는 거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R3의 부분 공간 어떤 게 있을까요? R3의 부분 공간, 우리가 지금 있는 3차원 공간, 네, 어떤 게 생긴 것들이 부분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점을 포함한 직선? 그렇죠? 원점? 여기 있던 거 그대로 다 포함되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 그렇죠? 또 세 종류가 있어요. R2의 부분 공간 2종류, R3의 부분 공간 3종류, 추측컨대 Rn의 부분 공간 N종류. 근데 이제 4차원 이상이 되면 그림기가 좀 어렵지. 그림이 잘 안 떠오르죠. 3차원까지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경계인가? 4차원도 그려져요, 여러분? 난 잘 못 그리겠던데. 어떻든. 자, 이게 부분 공간의 정의와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분 공간의 정의가 그냥 이게 뭐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바로 그거를 부분 공간의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정의하면 U가 벡터 공간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부분 공간을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로 정의를 하면 그렇게 정의된 부분 공간은 벡터 공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교과서랑 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과서 웬만하면 기호도 그렇고 교과서대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일부러 다르게 하면 여러분한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한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게 좀 더 개념적으로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뭔 말이냐? 내가 요 문장을 A라고 할게요. A 문장 여기도 있네. 그렇죠? 내가 요 문장을 B라고 할게요. B 여기도 있죠. 내가 요 문장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방식은 A를 B로 정의하고 B가 C랑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어떻게 확인했죠? 여기 10개의 조건 중에서 앞에 1번과 6번 빼고는 확인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U를 포함한 V가 벡터 공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그냥 거칠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엄밀하게 제대로 충분히 하는 게 바로 B와 C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3단 논법에 따라서 A는 C랑 같아지는 거죠. C는 부분 공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분 공간의 정의를 C로 한 거예요. 그림을 좀 예쁘게, 어떻게 해도 예뻐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B와 C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A와 B가 같다는 게 3단 논법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B와 C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A가 B랑 같다고 정의하면 A랑 C랑 같다는 건 정리가 되는 거고, 반면에 A가 C랑 같다고 정의하면 A가 B랑 같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굳이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왜 부분 공간이냐, 자신이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개념에 충실하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거 틀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봤고, 같은 이야기지만 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지만 이야기하는 방식이, 순서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행렬과 벡터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렬을 먼저 정의하고 벡터를 특수한 행렬의 특수한 열 벡터, 컬럼 벡터를 n×1 행렬, 1/n 행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벡터를 행렬을 먼저 이야기하고 벡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벡터를 이야기하고 벡터에다가 뭔가 선행연산을 해서 또 다른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냐? 봤더니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방식이 우리의 목적에 더 어느 게 알맞은가, 이런 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부분 공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 집합이 벡터 공간인지 따지는 건 결국은 어떻든 C번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정의 명확히 하고 따지는 방법 이야기하고 나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갔을 때 정말 이 R2의 부분 공간은 두 종류밖에 없는지, 또는 R3의 부분 공간은 세 종류밖에 없는지, 그걸 일반적인 RN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분 공간 정의했습니다. 이제 AX는 Y, AX는 B, 우린 그 선형 방정식을 푸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 방정식과 관련한 두 부분 공간의 예를 살펴볼게요. 부분 공간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예입니다. 컬럼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라는 단어로 끝나는 거 보면 부분 공간이겠죠. 컬럼 스페이스나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해요. RA. R은 range의 R이겠죠. range of A. 컬럼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는 건 A의 컬럼, 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테고,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 A를 뭐로 보기로 했죠? AX라는 함수를 나타내는 거로 보기로 했죠. 함수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있죠. 치역이 영어로 range죠. 그 range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왜 컬럼하고 관계가 있느냐? 일단 정의를 보죠. range 스페이스는, 컬럼 스페이스는 컬럼들의 조합으로 선형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이에요. 예를 보면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벡터들이 모두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컬럼 두 개 있죠? 1, 5, 2, 0, 4, 4. 그것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거. 1, 5, 2, 0, 4, 4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을 A의 컬럼 스페이스다라고 불러요. 왜 컬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컬럼들의 조합이니까. 그리고 얘가 왜 레인지 스페이스냐 하면 지금 써놓은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요 B가 되게 동어 반복 같은 얘기인데, 요 B가 요렇게 두 컬럼의 조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 결국은 뭡니까? AX는 B 되는 X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A의 열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면, 즉 이런 모양이니까 바로 UV가 AX는 B 되는 X의 요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X, B 되는 X가 있는 거예요. 즉 AX 꼴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이에요.
AX 꼴로 표시되는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range space라고 부르는 거예요. AX라는 함수의 즉 AX 꼴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 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컬럼 스페이스 또는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면, 즉 B가 A의 컬럼들의 조합이라면, 밑에 있는 요 얘처럼 AX, B 되는 X가 있는 거죠. 라는 식의 이야기를 AX는 B라는 시스템이 solveable 하다, 풀릴 수 있다 라고 표현하기 전에 이건 어쨌든 이거는 AX 되는 B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별 얘기가 아니라 AX 교과서에서 그런 말을 쓰니까 썼는데 AX, B 되는 X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B가 A의 컬럼들의 조합이면 AX, B 되는 X가 있다. 컬럼들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어떤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의 집합을 그 벡터들이 생성한다, 스팬한다고 불러요. 어떤 벡터, 예컨대 152와 044가 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벡터들의 집합을 152와 044가 생성한다 그래요. 스캔한다 그래요. 그래서 A 컬럼 스페이스는 바로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집합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A의 컬럼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들의 집합, A의 컬럼들이 생성하는 집합 동의어예요. 그리고 그 집합에 있는 B가 그 집합에 있을 때 AX, B 되는 X가 항상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집합 RA가 A의 컬럼이 생성하는 집합 RA가 벡터 공간인 걸 보이진 않았어요. 그걸 보여야 되겠지. 그래야 스페이스라는 말이 정당화될 테니까. 자, RA는 어디에 부분 집합일까요? RM이지. RM은 벡터 공간인 거죠. 그래서 벡터 공간 RM의 부분 집합인 RA가 벡터 공간인지, 즉 서브스페이스인지 보려면 10개 다 확인할 필요 없고 선형조합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 한 개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또는 임의의 선형조합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분 공간임을, RM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발점은 RA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생각을 해요. 출발점은. 목적지는 뭐죠? 그것들의 임의의 조합이 임의의 스칼라, C1스튼 임의의 스칼라고, RA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 B1, B2의 임의의 조합 또한 RA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바로 B번이 확인한 거죠. 요 B번. 잘못 얘기했죠. C번이죠. 그러면 부분 공간인 거죠. 그래서 목적지는 이거고 출발지는 이거예요. 교통편은 뭡니까? RA의 정의. 그런 거죠. 그래서 B1이 RA에 있으면 AX1이 B1이 되는 X1이 존재한다는 거고, AX가 B1이 되는 X가 존재하는데 그걸 X1이라고 부른 거예요. 또 B2가 RA에 있으면 AX가 B2가 되는 X가 존재하는데 그걸 X2라고 부른 거예요. AX B1 되는 X와 AX B2 되는 X는 다르니까 X1, X2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X1이 있고 이런 걸 만족하는 X2가 있어요. 이게 B1이 RA에 있고 B2가 RA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썼고,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C1, B1 더하기 C2, B2가 C1, B2 더하기 B1 더하기 C2, B2가 RA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X는 C1, B1 더하기 C2, B2가
0가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이게 뭐가 보이죠? 이 두 개의 식에서 여기다가 양변에 C1 곱하고 여기다 양변에 C2 곱해서 즉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걸 내가 x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래서 AX는 C1, B1 더하기 C2, B2가 되는 x가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따라서 얘는 RA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RA가 RM의 부분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보였죠. 이건 전혀 어렵지 않죠. 출발점, 출발지, 목적지, 교통표는 그냥 얘네들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백지에다가 출발지는 어디고 목적지는 어디고 그 다음에 정보는 뭐고 딱 써놓고 나면 바로 선명하게 교통편이 보이는 그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런 증명은 놓치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 RA가 RM의 부분 공간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교과서에 이제 우리가 2장 하고 있는데 그 명제가 2장에 나오는 명제는 2의 A, 2의 B, 2의 C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든 게 다 정리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리는 아닌. 어떨 땐 그 정의, 데피니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2A는 정리다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써준 거예요. 정리 2A는 B가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을 때 AX, B 된 X가 있다. 그리고 그런 레인지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서브스페이스다. 요건 내가 별도로 써본 거예요.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AX는 B와 관련한 AX는 뭐 B와 관련한 그런 AXB 하면 이 그림 계속 떠오르자고 했죠. AXB 하면 이 그림이에요. 정의역 Rn, 치역 Rm의 일부, A는 선형연산. 이 그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의 부분 점점치죠 공간을 만든 거예요. RA. 그래서 RM에는 일반적으로 RA에 있는 것도 있고 RA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RM에 있는 벡터 중에서 RA 밖에 있는 걸 하나 딱 정하면 AXB 되는 X는 없겠죠. RA 안에 있는 걸 찾으면 AXB 되는 X는 있는 거고 그리고 그 RA는 벡터 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게 벡터 공간이 아니면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막 곱하고 더했을 때 그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부분 공간 하나 더 들을게요. 이번에는 A의 null space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NA, null space. 이 커널이라고도 부르는데 AX는 0되는 X의 집합을 A의 null space라고 불러요. AX는 0되게 하는 X의 집합. 그럼 X는 얘는 뭐의 부분 집합일까요? Rn. X가 n by n, X는 n by 1, Y는 m by 1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Rn에 살아요. 그래서 Rn에 사는 벡터 중에서 AX 0되게 하는 것들만 모은 거예요. 그거를 null space라고 불러요. 0되게 만들어서 null이라는 단어가 붙었겠지. 스페이스는 왜 붙었을까요? 벡터 공간일 테니까. 벡터 공간인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가 Rn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시오. 출발점. NA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그것들의 임의의 조합인 C1, X1, C2, X2도 NA에 있다라는 거 보이면 되겠네. 이건 뭐 그냥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출발지, 이게 목적지. 그 다음에 교통편은 그냥 NA의 정의예요. X1이 NA에 있으니까 AX1이 0이고 X2도 그러니까 AX2가 0이고 여기다가 C1 곱하고 여기다 C2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AX 0되게 하는 X가 있죠. 그 X는 바로 요거고.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래서 C1 X1 더하기 C2 X2도 AX를 0되게 하죠. 그래서 C1 X1 더하기 C2 X2도
NA에 있고. 임의의 두 원소의 임의의 선형조합이 역시 NA에 있으니까 NA는 벡터 공간이다. 부분 공간이다. NA는 처음 보는 건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미분방정식이 예를 들고, 그리고 선형방정식에서도 선형방정식 AX, Y 되는 X는 XP 더 표시되고 XH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들의 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들의 집합 널 스페이스고 걔도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루는 게 벡터 공간이 아니면 불편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종류, 부분 공간을 정의하고 두 사례를 봤어요. 하나는 RM에 있는 거고, 하나는 RM에 있는 거고, RM에 있는 레인지 스페이스고, 하나는 RN의 부분 공간인 NA예요. 이 둘 다 당연히 얘랑 관계가 있어요. Y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AXY 되는 X가 있고, 그럴 때 AXY 되는 X는 XH 더하기 XP꼴로 표시되고 XH는 여기 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식은 다 얘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흐름 기억하죠? 벡터 공간, 필드 정의하고 벡터 공간 정의하고 부분 공간 정의하고 부분 공간의 사례 두 개를 봤습니다. 이 모든 건 다 AX는 Y라는 식, AX라는 Y라는 문제의 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여기 행렬 A를 주고 레인지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보여주는 있는데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점이 얘기를 하고 나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까 지금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AXB 또는 AXY 인선형 방정식 이야기로 들어가죠. 같은 이야기를 내가 자꾸 AX는 Y 꼴로 쓰기도 하고 AX는 B 꼴로 쓰기도 하는데 뭐 같은 건데 약간 느낌이 다른 거죠. 내가 이렇게 쓸 때는 그냥 X 독립변수, Y 종속변수, X가 달라지고 Y도 달라지고 뭐 그런 경우고, 이렇게 쓸 때는 주어진 B에 대해서 AX, B 되는 X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Y는 변수, 종속변수를 이야기하고 그걸 B로 쓸 때는 종속변수가 어느 하나로 고정되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AX, B 되는 X 찾는 문제를 풀려고 해보죠. 자, 벡터 공간 얘기 괜히 한 거 아닙니다.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 공간이 있죠. 정역, 치역. 얘는 벡터 공간이기도 하지만 Rm by A 행렬들의 세상도 벡터 공간이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렬들의 세상은 Rn이나 Rm과 같은 벡터 공간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벡터 공간이긴 하지만 Rn에서 Rm으로 보내는 함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m과 n이 다르지 않으면, 같으면, 즉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기본적으로 mn이 둘 다 1인 경우랑 난이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게 스칼라인 경우 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이테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분명하죠. 네. m하고 n이 1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m하고 n이 같으면,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A가 non-singular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모든 B에 대해서 X가 항상 있고 그 X는 유일해요. 그래서 1번은 빨갛게 할게요. 1번은 존재성과 유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Existence and uniqueness.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면
싱귤러면 B의 내용에 따라서 해가 무한히 많거나 없거나, B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정의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해가 있는데 무한히 많고,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없으면 해가 없는 거죠. AX, B 되는 X가 없을 때 AX는 B라는 시스템이 또는 이퀘이션이 inconsistent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좀 여기선 필요 이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AX, B 되는 X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M하고 N이 다르면, 미지수의 수와 식의 수가 다르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들면서 보죠. 자, 일단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항상 있을 때는 무한히 많아요.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항상 있을 때 하나밖에 없었죠.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A가 직사각형 행렬이면 미지수의 수와 식의 수가 다르면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항상 있을 때는 무한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성이 성립할 땐 유일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남은 경우는 이제 B에 따라서 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때죠. B에 따라서 해가 있을 때, 즉 B가 A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을 때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무한히 많은 경우도 있어요. 해가 있을 땐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유일성이 성립한다고 불러요. 이도저도 아니면 해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땐 무한히 있으면 유일성도 성립하지 않고 존재성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가 직사각형 행렬이면 존재성이 성립할 때는 유일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유일성이 성립할 때는 존재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존재성과 유일성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존재성과 유일성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 예외예요. 어떤 예외냐면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가 같을 때. 지난 시간에 살짝 했던 이야기인데, 예.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볼까요? 가우스-호흡법을 써서 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 AX, B 되는 X 찾는 문제 M하고 N이 3일 때 가우스-호흡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우스-호흡법을 써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A는 더는 정사각형 행렬이 아니니까 가우스-호흡법 써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 위삼각골 행렬 만든 그런 경험을 일반화해야 되겠죠. 자,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 위삼각골 행렬의 직사각형 버전이 어떨까요? 이런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위삼각골 행렬을 일반화한 것라는 생각이 드나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여기서 스타의 동그라미 씌운 건 0이 아닌 거고, 스타는 0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거고, 0은 0인 거고.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행렬에 따라서. 여기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건 뭔가 마지막에 0으로 다 채워진 행이 있는 경우인데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0으로 다 채워진 행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위삼각골 행렬을 위삼각골 행렬의 직사각형 행렬 버전, 다시 말해서 이것의 정사각형 행렬 버전을 위삼각골 행렬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대각 요소 아래 전부 0이고 그 위에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대각 요소 중에서 0이 아닌 게 만약에 있다면 행렬 A가 싱귤러였고 행렬 A가 non-싱귤러면 대각이 아니었고,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걸 이제 직사각형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 0이 아닌 원소와 0이어야 하는 원소를 구별한 거죠. 0이어야 하는 원소는 0으로 쓴 거고 0이 아닌 원소를
스타에다 동그라미 표시한 거고, 그냥 스타만 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요런 행렬을 계단형 행렬 또는 에셜런 행렬이라고 불러요. 계단처럼 생겼습니까? 계단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0이 아닌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봇이라고 불러요. 계단형 행렬은 이렇게 피봇 아래 0으로 채워져 있고, 피봇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연산을 통해서 계단형 행렬, 에셜런 행렬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AX, B 되는 X를 찾을 수 있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그 에셜런 행렬로 만들려면 첫째 열에서 이 경우는 다행인지 뭐 여기 1이 0이 아닌 게 첫째 행의 첫째 열에 있으니까 이것 빼고 나머지 밑에 있는 2하고 0을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면 이제 첫째 컬럼을 피봇 남겨놓고 다 0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일단 그거부터 해봅시다. 이거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행의 2배에서 빼주면 되겠죠. 이거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행, 셋째 행에 더하면 되겠죠. 두 개의 행연산을 하면 되는데 동시에 합시다. 동시에. 그래서 첫째 행은 그대로 두고 둘째 행은 첫째 행의 2배에서 빼주는 거예요. 2695 빼기 1332. 뭡니까? 0031이네. 미안합니다. (0031이죠) 그 다음 셋째 행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0에다가 그냥 1, 3, 3, 2 더하면 006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해. 다시 또 지우면 놔둡시다. 첫째 행의 2배에서 둘째 행의 빼고 첫째 행을 셋째 행에 더하고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생긴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행연산을 한 번에 쓴 게 이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두 개의 행연산을 한 번에 한 거예요. 얘는 첫째 행의 2배에서 뺐다는 얘기고 얘는 첫째 행, 셋째 행에 더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원하면 얘를 2원은 굳이 하면 1, 0, 0 그 다음에 1, 0, 0, 0, 1, 0, 1 곱해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2원이에요. 2원은 이 두 개의 행연산을 동시에 한 거죠. 또 어떻든 이렇게 행연산 두 개에서 두 번에서 첫째 열을 잘 처리했어요. 첫째 열을 잘 처리했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둘째 열에 있는 그 피봇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0이 된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얘까지 이렇게 처리됐고 얘가 피봇이고 요 3은 0이 아닌 건데 0이 아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0이 아니게 나온 거예요. 요 3은 0으로 나왔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컬럼까지, 둘째 열까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요 6을 0되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6을 0되게 만들면. 6을 0되게 만들려면 둘째 행을 2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둘째 행을 2배에서 빼주면 돼요. 결국 요런 행렬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거 지우면 그러면 이제 A에다가 2원 만들어낸 게 1, 3, 3, 2, 0, 0, 3, 1 0, 0, 6, 2에서 0, 0, 3, 1 두 배에서 빼면 그냥 다 사라졌네.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에셜론 행렬 U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여기서 1하고 3이 피벗이고 그 다음에 요 3과 요 1은 0이 아니게 나왔지만 0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안 치는 스타 같은 거죠. 그래서 첫째 열과 셋째 열에 피봇이 있고 둘째, 넷째는 피봇이 없는 그런 에셜론 행렬을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제? 풀어봐야죠. 만든 걸 이용을 해서. 만든 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는데 풀어보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B도 정리네. n/n 행렬 A가 주어지면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서 퍼뮤테이션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퍼뮤테이션을 필요하면 미리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첫째 A의 첫째 요소가 만약에 0이었다면 그러면 0은 피봇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둘째든 셋째든 순서 바꾼 다음에 피봇이 되게 했어야 되겠지. 퍼뮤테이션을 미리 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퍼뮤테이션이 필요 없었지만 퍼뮤테이션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각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PA는 LU 꼴로 분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U는 에셜론, A랑 똑같은 모양의 직사각형 행렬, P는 퍼뮤테이션 행렬, L은 어떤 행렬? 로어 트라이앵귤러 행렬이고 대각 요소가 모두 1인. 이거는 A가 정사각형 행렬일 때 우리가 했던 가우스-소거법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A는 LU 같은 그 LU라는 그 관계가 A가 직사각형, U가 에셜론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얘기하고 나면 앞에서 봤던 PA는 LU는 바로 얘의 특수한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PA는 LU 꼴로 쓰고 나서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U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AX는 B 되는 문제 풀어야죠. AX는 B 되는 X 찾아야죠. 어떻게 찾습니까? 이제 여기다 P 곱하고 P 곱하고 E 곱해서 그걸 내가 P2PB를 C라고 하면 얘가 U니까 UX는 지금 L을 E의 인버스라고 한 거죠. UX는 C라는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UX는 C가 AX는 B 하지만 동일한 X가 만족한다는 점에서 같은 식이고 AX, B 되는 X 찾는 것보다 UX는 C 되는 X 찾는 게 더 쉬우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P는 LU, 그걸 LU 디컴포지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LU 분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에 관한 정리가 바로 이 B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여기서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우스-소거법이라는 절차를 알고 여러분이 또 코딩까지 할 거니까. 자, 근데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죠. 정말로 모든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P에는 LU꼴로 표시가 잘 될 것 같아요. 가우스-소거법 쓰면 다 될 것 같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안 되는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응?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나? 만약에 내가 A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A의 첫째 열이 다 0으로 채워져 있어. 이런 꼴이야. 그러면 퍼뮤테이션을 하든 뭐 행연산을 하든 뭘 해도 첫째 열에는 피봇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0이야. 어떻게 이렇게 돼? 어떻게 해도 얘가
피봇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열이 또는 특정 열이 통째로 0이면 이런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A의 특정한 열이 통째로 0이면, A의 첫째 열이 특히 통째로 0이면, A의 첫째 열이 통째로 0이면 P는 L는 당연히 안 돼요. 첫째 열에 피봇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행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A의 첫째 열이 통째로 0인 행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뭐에 관심 있는 거죠? 우리 AX는 Y 되는 X 찾는 문제 또는 X에다가 선형 연산 A를 해서 곱해서 Y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과정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A가 그냥 얘를 하나 듭시다. 이거 그냥 막 쓸게. 이게 참 막 쓴 게 아닌데, 그죠? 규칙적으로 썼는데.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 by 3) 할걸. X1은 뭡니까? X는 의미 없죠? 그렇죠? 의미 없는 거죠. 이거 어차피 그냥 이런 경우라면 빼고 이것도 지우고 X1은 변수 지우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거죠. 특정한 열이 통째로 0이라는 것은 그 열에 곱해지는 변수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빼면 특히 첫째 열이 통째로 0인 거 빼면 P는 Lu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왜 뺐냐? 관심 없으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A의 첫째 열이 0인 건 항상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풀어봅시다. 근데 오늘 남은 시간으로 보면 AX B 되는 X 찾는 것보다 AX 0 되는 X 찾는 것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펜이 작동 안 하네? 펜이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벌써 끝낼 수는 없는데, 그쵸? 큰일 났네. 어떡하죠? 항상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뭐 다시 열면 되긴 되겠죠.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지. 내가 아까 한 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만 안 된 거네. 예, 다행입니다. B가 0인 경우만 먼저 살펴볼게요. B가 0인 경우 먼저 살핀다? 왜 의미가 있을까? AXY 되는, AXB 되는 X는 AX 0 되게 하는 X, 즉 H와 XP의 합이다.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될 걸 보일 텐데. 그래서 B가 0이 아닌 경우에 관심이 있어도 B가 0인 경우에 답이 전체 답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만 먼저 보죠. 그래서 우리는 AXB를 UX로 바꾸는데 B가 0이면 C도 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B가 0이면 당연히 C도 0이니까 UX는 0 되는 X 찾는 거예요. 자, 얘는 계속 이 주어진 행렬 가지고 보죠. 요거 우리 행연산 2개 또는 3번 해가지고 이런 에셀론 행렬을 만들어냈죠. 자, 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과 에셀론 행렬 U는 이래요. 얘는
A에다가 E1 곱하고 E2 곱한 거고, E1, E2는 여기 있죠. 이게 E1이고 이게 E2예요. 자, 벡터 X를 이렇게 쓸게요. X1, X2, X3, X4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썼네. 뭐 그냥 꼭 그래야만 되는 상황 아니면 교과서대로 하죠. 아까 일부러 다르게 한 사례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AX는 0이라는 식은 UX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U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1, 3, 2 피봇이에요.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이 두 개가 있죠.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을 파랗게 표시하고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을 빨갛게 표시했어요.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 U하고 W고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가 V하고 Y네. 뭔 말이냐 하면 1, 0, 0, U 더하기 피봇 포함하는 거 먼저 쓰죠. W 곱하기 3, 3, 0 그 다음에 V 곱하기 3, 0, 0 더하기 Y 곱하기 2, 1, 0 자,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 빨갛게 표시했고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 파랗게 표시했고 피봇을 포함하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 빨갛게 표시했고 피봇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 파랗게 표시했어요. 빨갛게 표시한 변수를 기본 변수라고 부를게요. 파랗게 표시한 변수를 자유 변수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자유 변수는 다 오른쪽, 자유 변수가 나오는 건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기본 변수가 있는 것만 왼쪽에 둘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0, 0, 0인데 C가 0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식은 0은 0이니까 안 따져도 되고 처음 두 개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 변수가 있는 거 오른쪽으로 다 모았습니다. 보입니까? V 3, 0 오른쪽으로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왼쪽은 1, 0 곱하기 U 1, 0 곱하기 U 3, 3 곱하기 W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변수 있는 거 왼쪽으로 자유 변수 있는 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왼쪽은 어떤 모양이죠? 우리가 정사각형 행렬 가지고 가우스호흡법 써서 만든 위 삼각골 행렬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대각 요소가 0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피봇이 바로 대각 요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우스호흡법을 써서 대각 요소가 0이 아니게만 그래서 해가 항상 유일하게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변수 V하고 Y가 결정이 되면 자유변수 V하고 Y가 결정이 되면 이걸 만족하는 U하고 W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물론 그 유일하게 결정한 U하고 W는 V하고 Y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치 V하고 Y를 주어진 숫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U하고 W에 대해서 유일한 해를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마지막부터 하는 거니까 3W는 마이너스 Y 그러니까 W는 마이너스 3분의 Y라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첫째 식에서 U 더하기 3W가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2Y인데 3W가 마이너스 Y라고 했으니까 얘는 U 마이너스 Y 그래서 U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제 U는 지저분해지는데 U는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Y 그래서 W와 U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Y하고 V가 정해지면. 그래서 이제 자유변수에 대해서 기본 변수에 대해서 자유변수의 함수꼴로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건 U, V, W, Y 다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쓴 게 이거예요. u는 조금 전에 찾은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y고 w도 조금 전에 찾은 마이너스 3분의 y인데 뭐 v는 그냥 v고 y는 그냥 y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나서 해를 표시하고 나니까 이제 얘를 이런 꼴로 uv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첫째, 요거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y죠. v는 그냥 v고요. 마이너스 3분의 y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y고 y는 그냥 y고 이래서 두 벡터의 조합으로 표시되고 그 조합의 계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자유변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의 벡터가 모두 ux는 0되게 하는 벡터예요. 즉 ax는 0되게 하는 벡터예요. ax는 0되게 하는 벡터는 두 변수의 조합으로 표시돼요. 두 변수는 이 경우는 자유변수였어요. 이렇게 해서 ax 0되게 하는 x를 찾아요.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얘를 에셀런 폼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ux는 0을 pivot이 포함된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를 기본 변수라고 하고 pivot을 포함하지 않는 컬럼에 곱해지는 변수를 자유변수라고 하고 얘는 뭐냐면 얘는 어떤 거죠? v가 1이고 y가 0일 때 나오는 거죠. 얘는 v가 1이고 y가 0일 때 나오는 거예요. 요 벡터는 그렇습니까? 요 벡터는 뭐죠? 반면에 v가 0이고 y가 1일 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유변수의 조합으로 표시된다고 했는데 그 벡터들은 각각의 자유변수 중에서 하나만 1로 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놓고 만든 답이에요. 그것들의 조합으로 ux는 0 되는 x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x가 바로 널 스페이스의 원소들인 거죠. 자, 요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했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마치겠습니다.